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월 3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얼굴이 기억나실 겁니다. 몇 차례 제가 모셨던 국제신문 서울 본부장을 지낸 선임 기자, 정치부 선임 기자였고, 얼마 전에 이 정권 교체의 이력을 담당하기 위해서 윤석열 캠프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지금 지역 언론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지역위원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김경국 전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근데 선대위에 가시자마자 지금 중앙선대위를 해체를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그렇죠. 이건 일단 뭐 발전적 해체를 하는 것이고, 오늘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좀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 있고, 이 윤석열 후보가 아마 극약 처방을 내리기 시작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오늘 연초에 계속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지지율에서 이재명에게 계속 졌죠. 자, 그래서 오늘 공개 일정을 전격 중단을 했는데, 자, 오늘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계속 여의도에서 있다가 오셨는데. 예, 상황이 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젯밤 권성동 종합지원본부장이죠, 사무총장. 권성동 예. 사무총장이 6개 본부장 모두 사퇴를 하자, 이렇게 윤석열 후보에게 건의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윤석열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예. 선대위 전면 개편을 선언하면서 예. 또 상황이 또 급진전하는 겁니다. 예. 민주당도 처음 메모드급 선대위 구성을 했다가 제대로 유기적으로 그렇죠. 돌아가지 않자 예. 슬림화시켜서 급조정했었죠. 그래서 발전적 해체 비슷하게 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런 걸 볼 때 아직 늦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남았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또 긴급 의총을 소집했는데요. 네. 긴급 의총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 네. 그러니까 당 지도부 넘버 2죠. 네. 이준석 대표에서 이제 넘버 2인데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네. 두 사람이 이 지도부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뭐든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뭐든지 한번 예, 해보자. 뭐든지 예. 지금 가만히 있다가는 예. 이준석 말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선대위가 어떻게 예. 굴러갈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그래서 김도읍 의장과 김기현 원내대표는 저기도 또 우리부터 쇄신에 앞장서겠다. 네. 공동선대위원장과 원내대표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과 정책위의장 네. 모두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사퇴가 네. 당 지도부 전원 사퇴로 연결될지, 네. 만약에 당 지도부 다른 최고위원들도 사퇴를 표명한다면 네. 이준석 대표도 쓸 자리도 없어지겠죠. 네, 그 이야기 먼저 해보죠. 이준석 대표 위치가 저는 오늘 지금 간당간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김기현, 김도읍 이 두 사람도 최고위원회의 멤버죠. 네, 그렇습니다. 최고위원회의 멤버인데 선출직 최고위원이 또 뭐 조수진, 김재원 또 있는데 배현진 이렇게 네, 배현진이 있는데 또 정미경 네,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선제적으로 사퇴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조수진, 김재원 이렇게 쭉 사퇴를 하면은 이준석 체제는 그냥 무너집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듯이 2011년 홍준표 대표 체제. 그랬었죠. 그때가 아마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하고 박원순에게 지고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이 있었어요. 디도스죠. 네, 디도스 공격. 그래서 그 여파로 또 2012년에 바로 총선 대선이 있으니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기 위해서 이 홍준표 대표가 그만두라고 했는데 홍 대표가 버텼죠. 네. 버티니까 그 밑에 이 유승민, 원희룡, 남경필 최고위원들이 쫙 사퇴를 하면서 윤석열 체제가 홍준표 체제가 무너졌죠. 네. 자, 지금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아마 지금 의총에서 그런 부분으로 가지고 난상 토론을 하고 있을 것으로 비공개 의총에서 난상 토론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한다면 이준석 체제는 그대로 무너지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이준석에 대한 보호막을 김종인도 좀 거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아마 지금 가장 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아까 의총에 잠깐 참석해서 내가 비서실장 역할, 내가 후보 비서실장 역할까지 하겠다. 후보는 연기자가 되어달라 이렇게도 주문을 했는데 과연 이 지금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얘기한 선대위
전면 개편, 네. 전면 개편이 이준석 체제를 끝을 내기 위한 선대위 전면 개편인지 네. 아니면 다시 또 이준석을 불러들이기 위한 전면 개편인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마 지금쯤 윤석열 후보랑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에 네. 뭐 긴밀한 얘기가 뭐 서로 오고 가고 있겠죠. 예. 예. 당사자인 후보와 어쨌든 총괄로 책임을 지는 김종인이 두 사람이 뭔가를 도모를 어떤 자구책을 내놓을 텐데 의학 처방을 내놓을 텐데 이준석이 다시 들어오면은 이것은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이 다시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되고 이준석은 선거에서 선거판에서 나가야 되고 김종인에 대해서도 뭐 할 말이 사실 많습니다. 어떻게 후보에게 뭐 연결을 해달라. 우리가 뭐 만들 테니까 연결을 해달라.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후보의 메시지 이 연설문을 내가 다 관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참 듣기에 따라서는 그러면 윤석열은 메시지도 못 내느냐 뭐 연기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쨌든 그것까지 지금 다 논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캠퍼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될지 그 부분부터 하면은 이준석은 아마 이 상황에서는 이준석이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준석 부분부터 얘기를 좀 네. 해보죠. 이준석 과연 이제 본인도 딜레마지만 윤석열 선대위도 아마 이준석 딜레마 어차피 딜레마를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2030을 생각하면 이준석을 포용해야 한다. 뭐 네. 이준석 대표를 포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아직 여전하거든요. 실제로 저 이준석 대표가 나가면서 2030 세대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죠. 그거는 이준석 편을 드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겠지만은 어쨌든 안에서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싫은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선거가 이제 64일, 65일 네. 정도 남았죠. 64, 5일 정도 남았는데 만약에 저 윤석열 후보나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다시 상고처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 다시 데리고 온다 했을 때 만약에 억지로 또 데려오려면 상당 부분을 또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데려왔을 때 만약에 선거 막판에 가서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목리를 부리면 어떡해요? 울산 때 봉합하고 나서 18일 만에 다시 조수진과 충돌을 했거든요. 그때 만약에 선거 막판에 가서 이런 갈등상이 다시 예. 노출되면 예. 선거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아마 선거 막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또 연대 내지 뭐 후보 단일화 이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준석이 걸림돌이죠. 걸림돌이죠. 그 개인 감정이 많이 이준석 쌓이고. 대표는 어저께도 어디선가 제가 들어보니까 후보 단일화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예,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이야기하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예. 후보 단일화를 하면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준석 대표는 아직도 후보 단일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다시 들어온다고 봤을 때 그러면 나중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후보와의 단일화가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질 수 있죠. 그때 이준석은 이 당 내에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거간꾼 이렇게 막 몰아붙인 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준석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선출직인데 국회의원들이 선출했잖아요. 네네. 선출직인데 이 정도 내 던질 정도 되면 이준석 후보가 같이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나가자는 이야기인데 이 상황에서 또 김재원, 조수진 그런 최고위원들이 자리 보존을 하느라고 또 하면은 이것은 결국 이 어떤 쇄신을 하는데 당 분위기 쇄신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윤석열의 극약 처방 이 전략 여기에 또 어긋나는 게 효과가 됩니다. 반감할 수도 있죠. 효과가 반감 반감되죠. 차원이 아니라 아예 없을 수도 있죠. 없을 수가 예, 있고 예. 또 특히 그 이준석은 또 어느 쪽으로 튈지 모릅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데 일일이 소개드리기도 그럴 정도로 많은 그 내부 총질을 또 오늘도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 가서 또 불만을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윤사모에게 문자 폭탄을 긋고 있다. 그러면서 권성동 사무총장이 그거를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하라. 아니, 다른 데로서 윤사모라고 그러면 외곽 조직인데 그걸 사무총장이 어떻게 진상조사를 하려나.
이준석 대표는 그런 자기 불평분을 당 대표 아닙니까? 제1야당 그렇죠. 대표. 제1야당 대표로서 위치가 있고 입지가 있는데 그런 자기 불만을 얘기하기에 앞서 자기가 과연 윤석열 후보가 당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우리 후보, 당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당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개인 생각이나 이런 발언을 좀 자제하고 우선은 이제 보수 진영 통합에 앞장서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당대표로서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좀 기대 난망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해왔던 그 행태를 앞으로 계속 보이면은 더 이상 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대표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오도록 만드는 게 최선입니다. 지금 후보 중심으로 모든 것이 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계속 리스크를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두고 같이 안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고위원들이 일괄 사퇴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겠고 또 그게 아니라면 지금쯤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한번 총대를 매주는 것도 그렇죠. 방법이고 본인이 멘토니까. 그러니까 계속 같이 왔었거든요. 같이 왔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정치를 보는 눈이 경륜이 있으신 분인데 그렇다면 이 지금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 어떨까 기대를 하는데 근데 그저께 점심 오찬을 만났는데 뭐 진도가 안 나갔죠.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죠, 사실. 사실 둘은 거의 같은 몸입니다. 이준석이 김종인 위원장과 나는 척하면 척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이준석과 같이 가면은 이 본인의 지금까지 정치해온 그런 본인의 정치 행정마저 상당히 불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마지막 정치 그렇죠, 지금 행보인데 마지막 정치 행보인데 유정의 미를 거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지율 하락인데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그 여의도 또는 지금 선대위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은 뭐 이건 뭐 거의 모든 평론가 분석가들이 뭐 일치되는 견해가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진영 분열입니다. 진영 분열이죠. 진영 분열이죠. 내부 분열. 내부 분열이죠. 사실은 정치적인 개인적인 후보 본인의 리스크로 볼 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재명 후보 리스크를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뭐 대장동 몸통이 뭐 형님 정신병원 강제 입원, 형수 욕설하고 여배우 뭐 스캔들. 또 뭐 조카 살인 사건에 대한 심신미약 아들 도박 또 심지어 뭐 아들이 남이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들 남이라고 손절하라고까지 했죠. 그게다 또 뭐 대장동 게이트 뭐 정말 나라가 힘들 정도. 사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그 좀 더 씌워진 경력에 더 씌워진 뭐 일부 문제 가정된 거 그런 부풀리기 의혹을 치면 이재명 후보도 석사 논문 의혹이 있었죠. 같은 대학교. 그거 뭐 논문 가져가라고 또 가져가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김건희 씨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권은 이미 주범들이 다 구속되고 있는데도 아직 한번 소환조차 안 하면서 검찰에서 이제 마무리를 안 해주고. 마무리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후보는 뭐 이 후보가 사실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딱 박스가 갇혀 있고 윤석열은 내려가죠. 윤석열 후보는 내려가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웬만한 일들은 아이고 뭐 원래 그런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데미지를 못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계속 어제 오늘 말씀드리는데 지금 스피커들이 지금 언론에 막 나서는 사람들은 전부 이재명 쪽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쪽 사람들은 언론에 거의 나서지를 못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언론이 지난 5년 동안 정권 편향적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재명을 두둔하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최근에는 뭐 문성건 배우까지 나오고 김경수 막 옥중 서신까지 총출동했죠. 총출동했죠. 근데 이제 보면 또 윤석열 후보 쪽에서 보수 진영 스피커들은 또 일부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나와서 마이너스 일만 하죠. 발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두 가지만 딱 짚어보죠. 뭐냐면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당 내부 문제는, 당 내부는 어느 식으로든 지금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준석이 아웃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좀 컴팩트하게 이 선대위가 새로 뭐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것은 내부 문제고 외부의 변수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현재 외부 변수는 하나는 박근혜, 하나는 안철수 단일화. 자, 박근혜 어떻게 좀 박근혜 특사가 윤석열 후보에게 덕이 될 것 같습니까? 실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여론조사상으로 어디 분석했는 걸 보니까 약간 실적으로. 실적으로 실이 되는 쪽으로 많이 나왔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단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됩니다.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무언가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든 물론 이제 바로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게 정치력입니다. 윤 후보 캠프 아니면 윤 후보 측근 누군가 계속 접촉을 해야죠. 박근혜 전 대통령 쪽으로 계속 접촉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죠. 병원 퇴원할 때쯤 돼서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하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수 진영의 결집을 호소한다면 상당히 큰, 제 생각에는 3%에서 5% 정도 좌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2030도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이 돼야 돼. 이 보수층 유권자, 그리고 70대 이상, 대구, 경북, 여기서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만회를 하려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당장 오늘이라도 찾아가라. 서울 삼성병원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보수 진영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여기는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렇게 다 찾아갔죠. 근데 지금은 두 사람 다 옥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 상태니까 또 건강 이상설이 있으니까 지금 가서 병문안도 할 겸 찾아가서 가서 만약에 만나지 않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애국심에 호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애국심 측면에서는 박 전 대통령 자타가 다들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물밑 교감이 그만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밑 교감은 이제 좀 해놓고 나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정말 전격적으로 삼고초려하는 형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후자를 지금 강력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안철수 단일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과 연정을 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선제적으로 치고 나왔어요. 연정은 단일하고 좀 다르잖아요. 일정 부분 DJP 연합처럼 자리를 떼주는 거죠. 심지어 총리 자리 떼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민주당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 대표는 안철수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대표가 말을 하던데요. 사실 선거 막판 지금 최대 변수는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그렇죠. 국민의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그 부분이 지금 최대 변수인데, 우선 보수 진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를 잡아야죠. 그럼요. 안철수 후보가 지난 2017년 대선 때 21.4%를 득표했거든요. 다른 그렇죠. 득표력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충분히 경쟁력도 있는데, 지금은 보면 지금도 8에서 10%. 한 10%까지. 8%, 10%를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안철수 대표는 본인은 이제 한 설정 9정 정도 되면 삼강 체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이렇게 삼강 체제로 만들겠다. 이래 자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추진을 해서 좀 생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연정까지도 같이 또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그 상황 같아요. 지금 안철수가 그냥 단순하게 지금 단일화하자 그러면은 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은 좀 응하기 어렵죠. 우리 대선은 언론하심이잖아요. 그렇죠. 언론하심의 게임에서 안철수 후보가 아니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라도
절반 이상을 주더라도 가져와야죠. 예, 지금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기현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안 대표 본인은 뭐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뭐 생각하지도 않았다. 뭐 설 지나면 내가 지금 양강에 들어갈 건데 무슨 단일화 논의냐. 그럼 양강이 안 들어가면 단일화. 이런 얘기를 하고 어쨌든 예. 자기도 최대한 지지율을 올려놔야죠. 예, 그렇죠. 올려놔야 단일화. 예. 머릿속에는 단일화 협상이 당연히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는 예. 단일화를 어떤 식으로 자기가 후보가 된다는 가정하에 단일화를 해야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정말 충격적인 지지율 격차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짧은 시간에 반전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당장은 박근혜 변수,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안철수 변수가 있는데 이 두 변수를 잘 활용을 하는데도 이준석 체제로는 안 됩니다. 이준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키조로 정치를 시작을 했지만 탄핵에 찬성을 했고 대표 경선할 때도 나는 탄핵 찬성한 거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 사면을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또 이준석과 사감이 쌓여있는 이 관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부부터 지금 오늘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 내부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변수들, 외부 변수들에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준석 대표 문제는 아마 오늘 의총이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총에서 같이 갈지 아니면 어쩔지 아마 의총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아니면 어떤 또렷한 결론은 없더라도 분위기가 이제 파악이 되겠죠. 그럼요. 예, 분위기가 파악이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주도권을 잡고 지금 연기해달라 김종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주도권을 잡고 본인이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러면은 윤석열의 진짜 실력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경국 윤석열 캠프 중앙선대위 지역언론 자문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김경국 본부장 모시고 대화를 나눴고 아마 이 선대위가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역할을 맡겠죠. 자,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